오늘 아침부터 다들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오셔가지고 지금 조금 많이 피곤해 보이시지만 마지막 시간은 조금 반가운 얼굴들 모시고 사회적 농업 보조 사업 5년이 지난 농장들이 현재는 어떻게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속하게 하는 동력, 무엇이 그거를 지속하게 하는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고요. 오늘은 제가 사회를 보고 발제를 제가 합니다. 아무래도 저랑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랬던 분들이랑 서로 대화를 오고 가는 방식으로 될 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제가 이거를 하게 된 거는 저희가 올해 이제 대산농촌재단의 연구과제로 이거를 선정이 되어서 조사하는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정리해서 결론을 내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제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토론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 이야기들을 제가 좀 연구하는데 참고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은 제가 했던 과정들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연구과제는 저희가 2018년도에 9개, 2019년도에 9개 이렇게 사회적 농업, 그 당시에는 이제 활성화 시범 사업부터 시작했죠. 시범 사업을 해서 그들이 벌써 5년이 지원이 끝나서 종료된 곳들이 18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저희가 이 18곳이 진짜 사회적 농업을 5년 동안 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하고 있을까? 아니면 보조 사업이 끝나자마자 종료를 했을까? 이런 게 궁금해서 저희가 그곳들을 다 방문하면서 인터뷰하는 거를 목표로 계획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궁금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로 아마 저희가 올해 이제 교육 사업을 해보니까 가장 많이 궁금해 하셨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5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궁금증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5년에 종료된 것들을 돌아보면서 실제 사회적 농업을 지속하고 있는지, 근데 실제 저희가 그 이후에 자원이 없는데 도대체 어떤 재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지속하려면 사실 5년의 기간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실제로 보조금 어떻게 설계되는지까지를 알고 싶은 게 저희의 이제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아이고 넘어가네. 네, 저희가 사실 저는 이제 올해 좀 이거를 해보는 거를 좀 마음 먹고 연구라는 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지만 일단 제가 책임자가 되었고요. 공동연구원으로 한석조 회장님, 그리고 여민동락공동체 이은정 대표님, 그리고 저랑 같이 완주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셨던 완주 떡매마 양정수 원장님, 이렇게 4명이서 팀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만들어가고, 특히 이 4사람의 특징은 현장을 많이 알려고 하고 좀 애정하는 편이고,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 공부하고 좀 연구라고 하는 게 막 이렇게 박사님들의 연구 같은 그런 연구가 아니라 어떻게 현장을 좀 바꿔갈 수 있을까를 나름 공부도 하고 찾아보고 하는 사람들을 연구하는 활동가라고 제 마음대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일단 오늘 계신 분들은 오전부터 사회적 농업 활동을 하고 계셔서 뭐 사회적 농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사회적 농업은 공익적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 그래서 저희는 조금 이제 공동체 활성화에 사회적 농업의 의미가 있다를 두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창기의 사회적 농업의 지원 사업, 거의 또 보조 사업자분들이어서 내용은 좀 대동소이하겠지만 처음에 2018년도에 시범 사업이었을 때의 지침들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침으로 처음에 사업들을 좀 다양하게 했었고, 실제로 초창기에는 현재보다는 조금 자유롭게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유연하게 하면서 좀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저희가 법률안이 통과가 됐지만 그때는 저희가 이제 사회적 농업을 지원하는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을 차용해서 이제 사회적 농업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초창기부터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네트워크 사업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네트워크 사업을 최소 20%는 반영을 하라 했을 정도로 사회적 농업의 뭐 프로그램 활동, 그다음에 뭐 하드웨어 구축 이런 것들보다는 네트워킹을 해서 지역사회의 아까 공동체 회복의 관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5년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1년 하고 이제 평가해서 잘하면 후속 지원. 근데 이게 중간에 이제 5년간 지속하는 사업으로 바뀌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저희가 2018년도 사업자들은 이제 농업회사법인 성원, 여기 계신 행복농장, 무주 파맨시티, 저희 완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임실 오전에 참사하셨던 선거 웰빙푸드, 그다음에 청년마을, 청소 해 뜨는 농장, 그다음에 여민동락 공동체, 야오해남. 이게 2018년도에 이제 선정되었던 9개 농장이고요. 19년도에는 오늘 포럼으로 참석하시는 횡성 언니네 텃밭, 그리고 또 참석하시는 자연과 함께하는 농장, 그리고 이제 당나무와 종이, 화탑, 한꾼의업 동조와 수승대 발효마을, 진여울, 홍세알, 금곡 영농조합법인이 이제 18개의 사회적 농업 종료 농장입니다. 내용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는 이거는 이제 조금 자료를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18개 농장들이 어떤 사업 내용을 하려고 했었는지,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좀 장애인이나 노인들과의 활동을 하려는 것들이 좀 많았고, 제가 이제 초창기 2018년도 19년도에 선정된 곳들은 그때는 이제 사회적 농업이라는 보조 사업을 목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던 곳이기보다는 원래 조금 사회적 농업이라는 활동이나 그런 지역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들 조금 하시던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2018년도, 19년도에 했던 곳들은 그래도 지속하는 율이 좀 높았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는 곳들이 높았지만 3년차 이후부터는 이 보조 사업이라는 목적으로 또 이걸 시작하신 분들도 있어서 아마 1, 2년 차에 졸업했던 곳과 3년 차에 졸업하는 곳들의 성향은 좀 다를 것 같다. 이거는 올해는 좀 이렇게 조사해보고 기회가 되면 좀 내년에 3년 차가 종료된 농장을 한번 보고 싶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은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는 좀 넘어가고요. 슬라이드 16번을 보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 수행 과정 이렇게 보니까 좀 거창해 보이는데 결국에는 조사표를 만들고 샘플 조사를 하고 그 조사표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우리끼리 피드백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피드백한 결과로 조사표 다시 보완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전체 농장을 방문하는 일정들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이 솔직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각각 지역이 이제 충북 제천, 그것도 충북에서도 꼴짝이인 제천, 영광, 전남, 저희 완주 이렇게 각각 지역에 있는 세 팀들이 이렇게 움직이려고 이렇게 세 분들과 완주가 두 분이니까 총 4명이 움직이려고 하니까 사실 하루를 풀로 빼야만 출장을 다닐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좀 힘들었긴 하지만 이 전체 농장 방문을 그래도 계획한 대로 다 했고 지금 분석하고 이제 자문도 받고 조금 저희끼리 좀 모여서 이제 결과를 좀 도출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각자의 농장 활동, 지역 활동을 좀 미루고 이 조사를 다 하고 났더니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지역 일을 챙기느라 조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못 모여요. 조사를 다닐 때는 그렇게 잘 다녔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면 4월 13일부터는 초창기에는 거의 수요일마다 이렇게 방문을 하고 조금 가능하면 가까운 지역을 묶어서 오전, 오후 이렇게 다녔고요. 보시면 굉장히 웬만하면 연구원 4명이 다 갔습니다. 저희 사실 설계할 때는 2, 3명씩만 가도 되겠다, 4명이 다 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했지만 하나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유익하고 그래서 아마 가보고 싶은 마음들이 커서 어떻게든 좀 일정을 최우선순위로 먼저 잡고 이렇게 다 다녔습니다. 좀 두 군데는 좀 인터뷰가 불가능한 곳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금곡은 오늘 오전에 오셨는데 금곡은 12월 중에라도 한번 와달라고 하셔서 금곡까지 하면 이제 18개 중에 17개 농장을 방문해서
이제 조사한 결과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다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조금을 이후에 활동을 지속하는 농장은 생각보다는 많았습니다. 반절이 되려나 싶었는데 그 활동에 아주 경중, 집중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좀 느슨하게 하는지의 경중은 있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저희가 16곳에 갔던 것 중에 11곳은 여러 형태된 지역사회와 연결한 활동들, 사회적 농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 11곳의 농장 중에 사실 어떤 재원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나가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자산으로 내가 돈 번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많았어요. 아니면 거의 돈을 쓰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곳들. 그러니까 돈 사업비가 없어도 그동안의 네트워킹 경험으로 그냥 농사 짓는데 돈 없어도 된다. 이렇게 하시는 곳들도 있었고 우리가 입이 딱 벌어질 만큼 큰 돈을 쓰시는 곳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생각보다는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것보다는 스스로의 활동력으로 스스로의 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토론자에 모신 분들은 아직 이게 정확한 구분은 아니지만 제 나름의 구분을 해본 곳들을 4곳을 모신 겁니다. 사실 더 유형, 오늘 오전에 오셨던 임실선거웰빙 같은 경우는 바우처로 연결한 곳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선거웰빙도 모시고 싶었는데 일정이 좀 힘들었던 부분과 너무 많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 오늘은 이제 네 파트 정도로 이제 그 유형을 나눠서 토론 시간에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콩새알입니다. 사실 저는 거점에서 그렇게 회의를 하고 만났어도 콩새알이 이런 역사, 이런 자원을 가지고 활동하는지를 좀 몰랐습니다. 콩새알은 이제 생협에 이제 한살림에 납품하는 두부 공장을 가지고 계셔서 연매출이 10억, 네, 규모가 있으신 큰 두부 공장에 활동을 하시고 제가 콩새알에서 정말 놀라웠던 거는 월급 받는 농부가 진짜 있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월급을 주시면서 농사일을 전담하시는 부분이 있으셨고 이분은 기계를 사용해서 넓은 규모를 전문적으로 지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조합의 경영에도 도움을 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너무 놀랍기도 했고요. 아마 이제 좀 내부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그 직원분 중에 실제로 장애 아이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사회적 농업 활동을 더 지속하게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콩새알은 태생 자체가 공동체 역사가 많이 기르셨어요. 2005년에 일법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그 공동체 활동을 중심으로 했고 그걸로 이제 농산물 생산과 가공으로 이어오셨고 이제 콩새알이 농업 분야 최초의 사회적 기업이셨더라고요.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이제 인증을 받고 다수의 고용을 이루어셨는데 한 50명까지 고용을 하셨다고 해요. 굉장히 그리고 이제 지원이 끝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질 뻔했는데 다행히 이제 한살림에 두부를 납품하게 되시면서 또 다시 일어나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또 이제 지역사회랑 함께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미 사회적 농업이라는 걸 알고 사회적 농업 활동을 하고 계셨다. 그래서 보니까 콩새알은 법인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농업 매출, 가공 매출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바탕으로 직원들도 포용하고 이렇게 지역사회 활동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좀 큰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여기도 너무 깜짝 놀란 자연과 함께하는 사회적 동전. 사실은 이제 명칭을 자연과 함께하는 농장이라고 하셔서 저는 그냥 농장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연과 함께하는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회적 협동조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사장님이 의사 선생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신 이제 이따 토론으로 참여하실 고영 대표님이셨고요. 여기는 이제 지향이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배우는 활동을 한다. 그러면서 이거에 관련된 사업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공동생활과정, 카페, 식당, 농장 규모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산을 낙찰받으셔가지고 굉장히 큰 자산을 소유하게 되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하고 계시고 저희가 갔을 때도 이제 대표님은 이제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시고 이런 재활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본인이 이제 같이 이제 치료했던 환자들 이후를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이제 재활을 연결하는 쪽이고, 실제로 농장에서는 이제 환자분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활동 자금이 연간 2억입니다. 보조금보다 훨씬 크죠. 연간 2억의 활동 자금이 기부금으로 들어옵니다. 네, 기부금의 대부분, 많은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감당하시고 어쨌든 그런 형태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뭐 전 처음에는 병원의 수익으로 다 하시나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기부금의 형태로 이제 협동조합으로 해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형태. 그래서 이런 유지 방식도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조금 놀랍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적 농장이 있었구나라는 걸 올해 알았습니다. 조사를 다니면서. 그다음에 강원 이제 행성 어린이 텃밭이고요. 여기 이제 행성 어린이 텃밭은 거점으로 활동을 하고 계셔서, 그리고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꾸러미.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식량 주권을 고민하시다가 두부 공장을 설립하셨고, 거기에서 이제 제철 꾸러미 공동체를 구성하셔서 육성을 하시다가 사회적 기업가 육성 교육도 받으시고 법인도 설립하시는 과정을 꾸리셨고요. 꾸러미도 굉장히 어쨌든 좀 히트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많이. 그래서 꾸러미가 많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어느 순간 또 꾸러미가 이제 좀 쇠락하면서 어떻게 좀 지속할까를 고민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사회적 농업을 시작하셨고, 대표님은 이제 농사를 통해서, 농업 활동을 통해서 그런 이제 그 꾸러미 활동을 통해서 어쨌든 여성농들의 경제적 지위를 많이 높이셨던 것 같아요. 이제 통장도 없었던 그런 여성농들이 자기 통장을 맡고 이렇게 맡게 되고, 실제로 어느 때는 뭐 연간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시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사회적 농장으로 하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돌봄 공동체 같은 사업도 하십니다. 반찬 나눔 이런 활동을 하시고, 조금 이제 시설과 연결보다는 마을로 들어가셔서 마을 곳곳을 좀 챙겨내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하셨고, 여기는 이제 농업지원과의 예산을 지원을 받게 되셨어요. 아무래도 활동하시는 동안 건강하게 활동을 하시니까 이제 행정에서도 지속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특이하게 자부담을 내고 계십니다. 사실 자부담을, 법인에서 자부담 6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대표님도 보니까 그동안 마을로 들어가서 어르신들을 뵀는데 그분들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으니까 600만 원을 어떻게든 법인에서 수여를 해서 보조금을 2,400 매칭을 해서 3,000만 원 사업으로 지금 사회적 농업을 육성 이렇게 지속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워낙 잘 아시는 여민동락 공동체. 여민동락은 지원금이 그러니까 농업법인이잖아요. 어쨌든 이제 농업회사법인이기 때문에 지원금이 별도로 딱히 지원금의 형태라기보다는 현재 다행히 어느 정도의 법인의 수익이 있으십니다. 농업법인 수익으로 활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대표님 워낙 교육이나 외부 활동들을 하시면서 약간의 부수입, 그리고 이미 다년간의 농업 활동을 하시면서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그런 농업 형태를 유지하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진 않으시겠지만 농업 활동을 유지하고 계시고요. 원래는 이제 여민동락은 노인 일자리랑 연결한 모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작물을 변경하게 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 작물에서의 애로사항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작물을 변경하기 위해서 올해는 조금 휴경인 상태고, 지금 대표님이 조금 약간 어르신들의 치유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데, 그래서 서비스 농업이라는 새로운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어르신들이 그런 이제 주간활동센터도 같이, 주간보호센터 같이 하시니까 이렇게 너무 갇혀 있는 시설이 아니라 농사활동도 하면서 조금 건강을 살피는 그런 식의 이제 서비스 농업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민동락은 특징은 워낙 그 지역의 활동성이 강해서 본인의 자기 이제 단체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뭐 사단법인 여민동락 공동체나 동락전법 사회적 협동조합, 그다음에 깨운마을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또 주민생활 돌봄체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역의 필요를 잘, 욕구나 주민 어르신들의 수요를 잘 캐치해서 이런 것들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사업비나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유지해내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형이고,
여미동랑 어떤 유형일까를 고민을 하다가 활동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활동가라는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선에서는 농촌 활동가형으로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금 현재 오늘은 이제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셨던 분들께 제가 이제 부담 없이 와주시라고 했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시라. 그래서 어떻게 유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5년 동안의 지원이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원을 받았을 때와 지금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 뭐 활동이 크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이제 5년 지나고 보니 보조 사업은 이렇게 세팅돼야 되는구나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제언이 있으신지 그런 것들을 좀 오늘의 메인은 사실 토론이거든요. 그래서 토론 시간에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꺼이 토론을 수락해 주신 5분을 모시고 조금 이야기도 듣고 여기 우리끼리 자리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플로우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중간중간 서로 궁금한 사항도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정석 박사님, 이은경 대표님, 서정훈 대표님, 이숙자 대표님, 고영 대표님 네, 모시겠습니다. 네. 박사님은 혹시 이 주제나 조사에 대해서 뭐 코멘트해 주시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더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봤을 때는 좀 5년 지원된 농장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코멘트를 한번 해주시고 다른 분들은 우리 농장은 일단 여기서 박사님 좀 어려운 질문 드리고 네, 우리 농장들 분께는 쉬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고 어떤 재원을 쓰고 있는지 그 정도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윤현 대표님 준비 제일 먼저 하신 대표님 먼저 하겠습니다. 네. 준비는 안 돼 있는데 일단은 아까 우리 이효진 센터장님께서 발제한 부분에 공동체 저희 여민동락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신 거를 저는 여기 앉아서 이제 처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효진 센터장님은 우리를 이렇게 정리하셨구나라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아까 그 발제 부분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요. 저희는 사회적 농업이 2022년까지 하고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농업 활동으로 했던 것들은 그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에게 어떤 소득 창출을 위한 일거리 제공 형식의 사회적 농장을 유지를 했었고요. 사실은 그러한 농업의 방식은 저희가 근 16, 7년? 예, 그 유형의 농업을 16, 7년 유지를 해왔었어요. 네, 16, 7년 해오는 과정에서 농장의 대부분의 어떤 시스템들이나 작물이나 이러한 것들이 그 고령자들, 독거 어르신들, 특히 할머니들 농사하는 그러한 스타일에 다 맞춰져 있었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인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농촌의 고령자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변화나 어떤 그 문화라 이런 것들도 노인도 사실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농장에서 농업 일을 협동으로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뭔가 소득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인 세대가 계시긴 합니다만 워낙에 고령이세요. 다들 85세 평균 막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농업으로 계속 뭔가 이렇게 유지하기는 되게 어렵구나 라고 해서 참여자들하고의 어떤 총회를 거쳐서 다른 방식으로 좀 하는 거를 고민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사실 휴경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땅이기 때문에 농사는 돌아가긴 합니다. 다 기계로 하는 방식으로 좀 하고요. 말 그대로 어르신들이 전담했던 이런 뭐 상추 같은 이런 부분들은 좀 휴경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휴경하면서 어르신들한테 맞춰져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변화를 할까 하는 고민을 하는 올해였어요. 그리고 다행히 아까 그 얘기된 대로 법인에 있는 조금의 어떤 농업 소득들 이런 부분들로 해서
농사는 유지됐고요. 사회적 농업 활동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떤 변화를 모색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어린이 뭐 이렇게 농부학교 프로그램은 이미 지역에 있는 5년 동안 사회적 농업 5년 동안에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활동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었고 지역에 있는 선배 청년 농부에게 전달을 해서 그거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른 부분들도 역할을 나눠서 역할을 다른 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농장은 일단은 저희 농장이 태생도 그렇지만 목적 자체가 사회적 농업을 하려고 하는 법인이에요. 그래서 역할을 잘 찾으려고 하고 현재는 저희가 돌봄 마을 형태로 너무 길게 얘기하죠. 고령자 친화마을 형태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주간보호센터 바로 옆에 농장 텃밭 정원형의 농장이 있어요. 바로 옆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계획된 공간이고요. 요거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또 그 중증 이상의 치매 어르신들에게 어떠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가를 시범적으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재정은 법인에 있는 재정과 사실은 농사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계와 공동 저희 연민동락의 특성상 다른 파트에 있는 활동가들도 이러한 작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농업활동은 유지가 그대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향후에는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사회적 농업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연민동락 소개였습니다. 공사리 출발 아까 발표하는 거 보니까 2005년도더라고요. 20년 된 거 같아요 벌써. 근데 저희가 출발을 공사는 농촌 지역 안에서의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벗이라는 공동체도 함께 일하자, 일을 통해서 우리를 실현하자 뭐 이런 취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일감을 농촌 지역 안에서 일감을 만들고 그 일을 통해서 얻은 그런 결과를 나누면서 자립생활을 농촌 안에서 구현하자 뭐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봄이나 복지나 이런 개념은 처음엔 없었고 나같이 젊은 사람이 농촌에 들어와서 그때만 해도요 20년 전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뭔 일을 할 수 있을까 농촌에서 어떻게 자립생활이 가능할까 농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고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초창기 사회적 일자리 사업 할 때부터 참여를 해서 2007년도 뭐 그때 법 만들어지고 할 때부터 돼서 정부 시책이라는 건 뭐 이렇게 실적 이런 것들 강조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랑 연계해서 50명 이상 고용해라 그런 요청도 있어서 50명 고용 몇 년 버티다가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그랬고 그때 뭐 지역에서 뭐 다양한 사람 그때 이제 지역 활동가로서 이렇게 뭐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이렇게 종횡무진하면서 이렇게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뭐 가공해야 된다 뭐 그때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농사진 거로 조금 부가가치 높이자는 취지로 가공을 했고 식당도 하고 지역 안에서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지역 농민회를 조직하고 장목반을 결성하고 뭐 콩이나 뭐 순무나 쌀 재배 독려하고 또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해서 그 수매하고 판매 대행하고 이런 활동들 농촌에서 이제 일상적으로 있는 그런 활동들 하다가 2019년도에 잘 알지는 못했는데 인천 사회적 그 경제 지역 중간 지원 조직에서 이제 너네 콩사리 사회적 농업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해서 그때 2019년에 합류했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해왔던 그런 맥락이 그런 사회적 농업의 맥락이라고 이제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해했던 것들인데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활동하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우리가 다른 측면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됐죠. 자립이라는 게 뭔가를 또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립이 경제적으로만 서는 게 자립이 아니고 우리만 자립을 해서 또 그렇게 서는 것도 지역 안에서 또 뭔 의미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했고 이제 어쨌거나 진정한 자립은 그 농촌 안에서 인정한 자립은 그 경제적인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그 지역 안에서 이제 서로 상호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런 관계들이 온전하게 되고 설사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자립 기반이 덜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관계망 속에서 내가 안전해지는 것, 서로 세우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거의 일벗하면은 일에 파묻혀 살다시피 이렇게 살아왔는데 또 다른 관점들을 갖게 됐습니다. 좀 돌아볼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분들,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됐죠. 농업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계신 분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계시는 분들, 노인복지센터, 또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분들하고의 다양한 관계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그런 관계망이 구축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동안의 세계관이 좀 확장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도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자원이 중요한데 자원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제 이렇게 지원금이나 보조금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자원이 아니어도 이렇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모색하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보조금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들의 일부는 보조금 때문에 가능했던 것들은 못 하고요. 그렇지 않고 쭉 해왔던 것들 중에 새로 형성된 관계 안에서 지속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지속을 하고 약간의 성과로 고용 2명을 이제 고용을 했고요. 고용을 했고 근로계약서까지 체결해서 직원으로 됐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몇 개는 이제 축소는 되었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를 내년에 또 다른 전망을 바라보게 되고 향후 저는 정책적으로는 사회적 농장으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지만 이후로 이제 지역의 관계망이 형성됐어요. 5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형성된 관계망들을 그냥 사장시키는 것은 너무 자원의 낭비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4년차, 5년차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든 어떤 그 결과물을 이어나갈 수 있고 파생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고민했어서 재작년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마을에 설립을 했습니다. 우리 콩살 사회적 농장이 아닌 우리 농장에 속해 있는 양산면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형성이 되어서 그 지역 안에서 그런 관계망을 이어가는 쪽으로 그 프로그램이나 일자리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왔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농장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지역 돌봄 공동체로 맥락을 이어가게 해서 그동안에 축적됐던 여러 가지 자원들이 파생 효과를 얻게 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우리 연속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건 바람직하고 그거는 좀 이렇게 독려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갖게 됐습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횡성 어린이 떡밭 영농자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이숙자입니다.
네, 먼저 요진 센터장님이 저희 행성 원인의 텃밭 소개를 쭉 해주셨는데 저희는 그 행성 원인의 텃밭은 소농 여성 농업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활동을 하는 곳이고요. 저희 사회적 농업의 목표는 그리고 영농조합법이 설립의 목표이기도 한데요. 고령 여성 농업인들의 자립을 돕고 여성 농업인들이 서로 협업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지역에 그 서로 사라져가는 농업 문화 그리고 또 다른 이 농업의 농경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간다. 그래서 지역과 함께한다라는 게 저희 목표이고 저희 5년 동안은 저희는 목표 이상의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저희가 그 행성 원인의 텃밭이 제철 꾸러미라는 그 공동체 활동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시설이 열악했는데 그럼에도 한 4, 5년을 우리는 스스로 자립해서 우리의 기반을 스스로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 작업하는 공간도 창고였고 어디 버섯싸 막 이런 데서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러면은 보조금이라는 걸 좀 받아보자 그랬는데 영농자법인이거나 뭐 이게 뭔가 법인 형태여야 된다 그래서 영농자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받게 됐는데 저희 그 행성 원인의 텃밭은 사회적 농업의 최대의 수혜자이지 않을까. 저희 화장실이 없었는데 화장실이 생기고 그리고 작업 공간이 없었는데 작업장을 법인을 만들어서 짓기도 하고 그 안에 창고처럼 되어 있었던 게 그래도 휴게시설도 좀 만들고 이러면서 고령 여성 농업인들이 와서 경제적 활동을 정말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아니었으면 참 어려웠겠다. 그래서 5년의 이런 활동에 저희는 충분하게 기반을 안전 100%는 아니지만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가 있는 우리 사회적 농업에 참 좋다. 그때 첫 2019년도에 설명할 때도 왜 이거 하냐고 저희는 화장실이 없어서요. 시설비에 눈이 멀어가지고 했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 농업인들이 그 소량 생산을 해서 다품종을 한다라고 해도 그 직거래로 팔 수 없는 부분들 다 팔지 못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농가공 부분을 고민하게 되고 이런 즉석제조 가공 시설 부분을 작게나마 시설 개선할 수 있는 집기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사회적 농업을 하면서 갖추게 되었던 그러면서 우리가 5년을 마치고도 지금 올해 6년 차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 기반에 아까 자부담이 저희 횡성군에 보조금을 2,400을 받고 600만 원 자부담이 있는데 이런 자부담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좀 형성이 됐다. 그 즉석제조 가공의 법인의 수익금이 나는 일부 그리고 농산물에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갖고 와서 판매하는 거에 일부를 그 사회적 농업에 쓸 수 있는 거를 흔쾌히 또 마음을 합심해서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농업인들이 생산해서 농업 활동만 하다 보면 지역에 함께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농사, 집, 농토 그리고 아는 마을이 전부인데 사회적 농업을 하면서 지역과 함께 네트워크를 하게 되고 저희가 복지관과 연계하게 되고 보건소와 연계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장애인분들도 만나게 되고 이런 굉장한 5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성과로 인해서 지금 올해도 그 치매안심센터 보건소에서 이용료를 주셔가지고 올해 활동을 사회적 농업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또 이제 그 고령자들에 대한 프로그램 부분을 계속 5년 동안의 연계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 농업 부분이 예산이 없는 거를 알고 거기에 계속 그분들이 농업 활동에 이제 그 시설에만 계셨던 공동가정에 계셨던 분들이 농장에 와서 농사활동을 하면서 변화되어 가고 그리고 굉장히 좋다 또 오고 싶다 계속 오고 싶다라는 부분을 관장님께 건의를 했었대요. 그래서 저희 농장에 와서 올해 1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용료는 복지관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자부담의 사회적 농업에 3천만 원 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별도의 이제 사회적 농업 활동을 했었고 이런 활동들이 내년에는
사회적 농장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또 기반의 힘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 농업인들이 생산을 해서 우리가 그 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16년 차이다 보니까 70대가 80대 되고 80대가 90대 돼서 돌아가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40대에 시작을 해서 60대가 됐어요. 눈물 날라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가 사실은 한 공동체가 없어지고 며칠 전에 또 회의를 했는데 이번 12월 달까지만 나오고 못 나오시겠다는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럼에도 우리가 그 공동체 꾸러미 사업을 지속하는 부분들은과 사회적 농업을 하는 부분들은 아까 마을로 가는 밥상도 사실은 우리가 돌봄을 주는 거가 아니라 저희는 횡성 어린이 텃밭 영농조합법이 지속하기 위한 힘입니다. 거기에 강사로 활동하는 여성 농업인들이 고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실은 그분들이 농사지어서 저희 어린이 텃밭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꾸러미 활동을 지속해 갈 수 있는 또 힘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되는 선순환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 사회적 농장을 또 지정 신청해서 되면 좋겠고요. 그렇게 또 재원 마련하고 있고 행성군에 그렇게 하는 우리 여성 농업인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함께하는 노력 부분들이 5년의 부분들이 있어서 작게나마 이제 그때 예산이 없어서 강원도는 농업 예산을 다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새로 이렇게 작은 게 아니라 큰 거죠. 세워주신 우리 이제 횡성군에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과 응원과 횡성군의 이제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함께하고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과 어르신 고령자들 함께했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연과 함께는 하는 농장의 고용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농장은 함께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한 하부 조직이고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생활 공동체를 구축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보조금 5년이 끝났는데 지속하는 이유, 목적이 분명하니까요. 공동체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재구성하는 쪽으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농장은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이 나오는 것 때문에 좀 더 사업을 좀 활기차게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5년 동안의 보조금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좀 다양하게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양봉과 버섯 그리고 저희들이 워낙에 이제 토종 작물들을 주로 했었고 자연농법을 하다 보니까 수확물이 적기 때문에 그 수확물을 가지고 생산한 걸 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는 좀 불가항력이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 위주의 판매 구조와 그다음에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보조금에서 지원을 받을 때 해놨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방점을 찍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농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게 그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를 워낙이 그 출발점이 거기였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농장에서 계속 이 사업을 지속하려면은
보건복지부의 정신 사회 재활 시설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안에 공동생활 가정 그리고 주간재활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농장 안에 그 주간재활 센터나 공동생활 가정을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보조금 받을 당시에 그 화성시 저희가 이제 농장이 화성시에 있기 때문에 화성시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를 해서 그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장이 있는 상길이 마을과 계속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고 그 방법을 찾은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그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좀 만들었던 게 그 보조금을 받았을 때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그 위축이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농장에서 활동한다는 거에 대해서 또 그 마을 주민들이 좀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그러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됐다는 부분들이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사회적 농장 보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그 관심이 있는 부분은 과연 향후에 보조금이 없을 때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커뮤니티 리컨스트럭션, 그러니까 공동체를 재구성하는 방안으로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저희는 화성시를 그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농장이 상길인데 상길이 또 1, 2, 1위가 있어요. 그 상기 1인데 그 80호의 가구가 있거든요. 그 마을 안에서 마을 회관도 있고 해서 향후에는 마을 회관도 좀 접수하고 해가지고 거기 안에 마을 회관의 공공 자산으로 그러니까 지역 자산, 커뮤니티 에셋으로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좀 그 사회적 농장이 베이스 캠프로 해서 상길이라는 마을에서 그 마을 공동체가 좀 활기차고 건강하고 활기찬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 3월에 아마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그 실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함께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본부는 성남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남시에서도 저희들이 사회적 협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법에 의해서 실행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일 큰 관건이 기존에 있는 자원들은 많은데 서로 장벽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 벽을 허무는 작업들이 굉장히 큰 관건이라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그 사회적 농업에서도 사실 뭐 다 지금 연계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잘 통합이 돼서 건강한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그 작업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은 그냥 연구자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편할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왔는데 혹시 예상은 했지만 역시 예상한 대로 16개 적어도 16명 그러니까 인터뷰 횟수만 최소 16 경우에 따라서 한 번 더 만났을 수도 있고 그 정도 인터뷰를 해서 분석을 해서 자료를 만든다 그러면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 11명 인터뷰를 했거든요. 11명 인터뷰하고 300페이지를 썼습니다. 학위 논문을. 야간한 일이 아니어서
예, 이런 종류의 작업은 항상 힘든 게 뭐냐면 체력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인터뷰 다니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들은 얘기를 가지고 글로 써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 이거 기간이 내년 3월? 예, 내년 3월까지인데 예,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오늘 좀 아쉬운 거는 여기 나오신 네 분 말고도 12군데, 16곳이 계속 하신다 하니까 12군데에 관한 대략적인 스케치라도 나왔을까 싶었는데 정리가 안 돼서 아직 소개를 안 하신 것 같은데 하여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더 힘들어요. 인터뷰 하는 것보다 쓰는 게 몇 배 힘든다는 게 그냥 스트레스 받는다 이게 아니라 시간이 걸려요. 인터뷰 들은 내용을 몇 번 읽어보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들은 내용을 가지고 쓸 때 요령이 있습니다. 다른 설문지 돌려서 하는 연구하고 완전히 방법이 달라요. 설문지 돌려서 하는 연구는 무조건 1번이 공통점 또는 원리 또는 법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어디다 갖다 놔도 이거는 반드시 똑같더라라는 게 뭔지 찾아내는 게 설문지 돌려서 하는 연구라면 이런 스타일의 연구는 그게 아니고 발견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유로 말씀드리면 갑자기 대한민국에 내일부터 이상한 괴질이 돌아서 20세 이상 성인 남성들이 인구의 99%가 대머리가 됐다고 치자고요. 그런 병이 돌아서 수천만 명이 한 2천만 명이 한 달 사이에 다 대머리가 된 거예요. 20살 이상은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 장관부터 잘리겠죠. 그 정도 되면. 그래서 이제 온갖 의학자들이 이제 이 대머리 치료제를 찾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그때 필요한 건 뭐냐면 2천만 명이 대머리 환자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대머리 환자였다가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한 사람이 전국에 한 200명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소수가. 그 중에 다만 20명이라도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다시 머리가 났지? 대머리였다가 약도 없는 상황인데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초기 단계에서는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의학적으로 왜 그런지 알 수는 없는데 일단 가가지고 이 사람이 남들하고 뭐가 다른가를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가서 열심히 얘기 들어봤더니 누구는 자기는 대머리 되고 나서부터는 회복하려고 그냥 잘은 모르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콩밥을 먹었다. 그랬더니 난 것 같다. 콩밥 때문에 났는지 안 났는지는 알 수가 없죠. 또 어떤 사람 물어봤더니 날마다 1시간씩 조깅을 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다양하게 찾아서 내놓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 중에 어떤 게 맞는지는 제가 볼 때는 내년 3월까지 검증할 수 없어요. 검증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라는 얘기를 상세하게 받아 적는 게 이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이렇게 하면 확실히 된다, 누구나. 이 얘기는 아마 다음 연구에서 해야 될 거예요. 한참 뒤에, 몇 년 뒤에. 이렇게 발견을 해내면 나중에 의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뭐 먹었다는 콩 성분을 분석하든 운동하면 혈액순환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등등 이런 거를 다 의학적으로 분석하고 검증을 해서 약을 만들겠지만 초기 단계 필요한 거는 혹시나 이걸까? 혹시 이걸까? 이걸 발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뭐 콩을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운동해서 그럴 수도 있고 잠을 몇 시간씩 이상 자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은 발견이 목적입니다. 발견이 목적이니까 오늘 나온 얘기만 해도 몇 가지 발견이 있거든요. 대체로 공통적인 거는 마음의 준비가 단단히 되신 분들이 보조금이 끊어져도 계속 하시려고 하더라. 이건 당연할 겁니다. 대머리가 됐어도 난 이걸 나을 수 있어 하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다시 나는 거지. 대머리 이거 못 고치는 병이야?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없겠죠. 이건 공통점으로 중요한 발견이고 별거 당연한 얘기 같지만 중요한 발견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는 보니까 계속 하고 싶은데 답이 없으니까 돈 안 쓰는 방법을 했다. 보조금 안 받으니까 최대한 농장 활동을 할 때 돈 안 들어가는 방식으로 했다. 이게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제 짐작으로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사회 여러 기관들하고 협력을 해서 좀 조금씩 도움을 받기도 했다.
그게 아까 2018년에 네트워킹을 강조했던 그 이유죠. 또 나온 얘기는 비슷한 얘기는 하지만 약간 다른 게 어쨌든 평판을 얻고 좋은 일이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지역의 복지기관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지원을 받았다. 벌써 한 서너 가지 나왔잖아요. 이걸 다 찾아내는 겁니다. 일단 콩 먹었다, 잠 10시간 잤다, 1시간씩 운동했다, 뭐 쪼그려뛰기를 100번 했다 등등등등 이걸 죄다 찾아내서 하나하나 다 써놓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16개 농장이면 16군데가 계속 16개 중에 11군데가 계속 했던 거 그렇죠? 그럼 11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한 농장에 이유가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두세 개씩 있을 수 있으니까 이유를 쭉 늘어놓고 나면 20몇 개가 나올 겁니다. 그 중에 비슷한 것끼리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첫 번째 발견, 두 번째 분류입니다. 오늘 뭐 대충 나올 겁니다.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가능한 한 돈 안 쓰고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지자체 도움이나 다른 보건복지부 사업 이런 걸 찾는다. 뭐 이 안에 들어가고 전에 다른 뭐가 있을 수 있죠. 기부금을 모집한다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이거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좋은 정보가 되죠. 이렇게 해볼까? 이 보고서를 나중에 누가 읽는다면 이런 생각이 될 거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그래서 제가 좀 짧게 몇 가지를 얘기했지만 이렇게 설문조사는 결과가 요약이 돼서 나오거든요. 이렇다. 근데 이런 종류의 연구는 이렇게 요약하고 끝나면 안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우리도 내후년쯤엔 보조금 끝나는데 가보니까 잘해서 지역에 다른 복지기관하고 네트워킹을 해서 도움을 받으면 계속 하기도 한다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실천하실 수 있겠어요? 네트워킹 하라는 게 뭔 얘기지? 네트워킹 하라는 게 협력하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 부분에서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요약을 했더라도 그 내용을 예를 들면 콩새알이라는 데서는 이런 일을 했는데 아주 상세하게 써야죠. 상세하게 최대한 누가 보면 거기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필요하면 흉내를 낼 수 있게 참고가 되게 생생하게 글을 써내는 거 필요하면 녹음을 아마 다 떴을 텐데 그거를 다운표 치고 인용을 하기도 하고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 순서대로 해야 되고 이런 종류의 연구는 요약을 하고 보기 좋게 깔끔하게 쓰시려고 하면 안 되고 풍부하게 길게 쭉 구조는 있는데 마지막에 중간중간에는 이걸 읽는 사람이 실제로 정보가 되게 상세하게 뭐랄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준다. 뭐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면 머리가 납디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보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운동했는데요? 30분은 전력으로 달리기를 하고 10분은 쉬엄쉬엄 걷고 20분 동안 줄넘기 100번 했고 언제 했는데 아침에 30분 뛰고 저녁에 줄넘기 했고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를 최대한 자세하게 서술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게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견하고 묘사하는 거. 소설 쓴다는 심정으로 잘 쓰셔서 내년 봄에 어딘가 적절한 기회에 쫙 뿌리시면 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일단 올해의 사업들이 다 끝났으니 이제는 저도 어렵지만 연구자 모드로 좀 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어서 질문을 드릴 건 원래 두 번째 질문이 보조금 5년의 보조금 지원이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인데 이제 콩새알부터 횡성과 이제 함께하는까지 어느 정도 말씀을 좀 해주셨고 이은경 대표님은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것과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이 그러면 어떻게 쓰여야 되는가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좀 합쳐서 갈게요. 그래서 5년의 지원이 어떤 의미가 있었냐 여기 여민동랑만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지원을 받았을 때와 지금 좀 활동이 다른가? 지금 사실은 현재는 보조금이 조금 많은 기준이 생기면서 보조금에 맞춰서 하는 사업들도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조금 상에서는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보조금 지원이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하고 있다와 이걸 바탕으로 좀 보조금은 어떻게 쓰이는 게 좋겠다
좀 이런 방향으로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까지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바퀴 도는 게 시간이 좀 걸리니까 한꺼번에 좀 통합된 얘기이기도 해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고 지원 받았을 때와 지원 이후에 뭐가 다르고 그걸 경험을 바탕으로 좀 이렇게 설계됐으면 좋겠다 하는 제언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이 길어가지고 다 답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사회적 농업을 하면서 보조금이 저희한테는 저희는 아까 뭐 지역 활동가 유형이라는 농촌 활동가 유형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저희는 이제 공동체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묘량면이라는 그 시골 면 단위로 관련된 지역 활동을 하는 팀이라서 공동체 유형이라고 하는데 단연간 지역 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그 워낙이 저희 지역도 좀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하는 인프라가 너무 없는 고령자들하고 농사를 짓는 팀인데 얼마나 많은 그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어떤 보조금 사업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는 그런 과정을 조금 더 서포트할 수 있는 많은 환경들을 좀 바꿔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참여자들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사실 그 보조금이 없는 상태에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내는 이런 과정에는 소득을 내야 되겠다는 이 과정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 결과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 이 노인 그룹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급급했어요. 근데 사회적 농업을 통해서 노인 그룹이 농촌의 노인 그룹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고 이를테면은 소득 활동을 위해서 농사를 짓지만 노동 시간을 8시간 이상 하는 거는 어렵다.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르신들은 농사 활동을 좀 더 짧게 끊어서 가야 된다. 혹은 뭐 이렇게 연달아서 뭐 2, 3일을 연속적으로 일할 수 없는 이런 것들. 또 말 그대로 간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병증과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고령자 그룹들의 어떤 상황, 또 어떻게 우리가 어떤 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알게 되는 사회적 농업 보조금을 통해서 사실 그런 것들은 농업 현장에서는 농업 경영이잖아요, 인력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막 시범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다 경비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사회적 농업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서포트가 됐기 때문에 노인 그룹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었고요. 사회적 농업의 뭐 보조금의 사용과 관련돼서는 워낙에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농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다를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그 사회적 농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약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사실 좀 당황스러웠어요. 저희한테 사회적 농업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어르신들하고 공동 농사지어서 소득 배분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고 사실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른들의 상황이 바뀌고 농촌 사회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많은 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회적 농장이 우리 지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 그 필요를 지금 찾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기존의 저희 농장은 어르신들에게 소득도 배분하고 정서적인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면서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고 어떤 전반적인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했었어요. 일정 부분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평가도 잘 받았고요. 지금 현재는 다만 어르신들하고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배분하는 이 기능만 사실은 빼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직접 농사 지어가지고 돈을 나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나머지 것들은 아직 다 남아있어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어떤 통합을 한다든가 사회활동 지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의 활동 내용은 남아있는데 다만 워낙에 아까 20년 동안 해왔던 것들을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뭔가 변화에게 적응의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이것 자체가 중요한가?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사회적 농장이 역할과 필요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찾으면 저희들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말 그대로 지역사회에서 묘량면에서 사회적 농장으로서 역할을 분명히 찾으면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아까 서비스 농업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엔 저희 자체적인 판단은 식량을 생산하는 이러한 농업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그 판에 규모화되고 기계화되고 있는 그 판에 우리가 뛰어들어서 어떻게 틈바구니에 낄 수가 없는 이런 거기 때문에 농업이 식량 생산만 하는 그런 파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파트로 뭔가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을 찾으려고 하고 사회적 농업을 유지하는 재정은 농장의 그러한 소득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양한 지역의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또 지역의 여러 가지 농촌 협약이라든지 돌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역 사회하고의 어떤 긴밀한 관계들을 잘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면 연결되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아닐까. 물론 치매안심센터나 바우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활동의 내용 중에서 또 붙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렇게 사회적 농장들이 그 지역이나 아니면 본인들의 처한 상황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 하고자 하는 참여 그룹들을 잘 이해해서 본인들의 정체와 역할을 공고히 하는 이러한 형태로 자유롭게 좀 쓸 수 있게 보장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원이나 자원이 있어야지만 유지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굳이 지원이나 자원 없어도 자체 역량 가지고 이제 지속할 수 있는 사업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건은 사실은 그게 뭐 일단 지원이 끊어지고 나면 아마 지원이 있어야지만 유지되는 사업들이 대체로 정리가 될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들은 가치가 없는 것이냐? 그것도 아닐 텐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농장도 하나의 생명체고, 농장도 살아남아야 돼. 아까 박사님 얘기했듯이 생존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익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농장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강화되는 쪽으로 이 사회적 농업을 어떻게 뭐 활용이라는 말은 그렇지만 그런 쪽으로 이렇게 모색을 해볼 수는 없을까? 이를테면 그 농업이라는 것은 뭐 물론 1차 생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주 목적이긴 하지만 사회적 농업에서 얘기하는 그 생산이라는 거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는 농업을 통해 사회적 농업을 실천함으로 해서 축적되고 생산되는 스토리가 있고 그 농장의 이미지라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이 사람들한테 감동을 준다면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같이 나누려고 하고 거기서 밥도 먹고 또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내지는 또 새롭게 형성되는 관계망이 그 커뮤니티를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인파워먼트라 하죠. 그러니까 그 역량을 이렇게 강화시키는 쪽으로 돼야지 소진되지 않고 가는데 지원이라는 어떤 그런 자원이 있어서 겨우 유지되는 건데 그것이 없어지면 그것을 나의 어떤 것을 나의 자원을 내놓아서 유지된다면 그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이라는 것의 관점은 이렇게 물질적인 것, 또 특히나 뭐 수익이라는 뭐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생산도 있다. 콩새알이 만들어내는 스토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콩새알의 스토리를 보고 들으려고 오는 어떤 그런 생산도 있는 거죠. 그죠? 또 그것이 다른 어떤 생산으로 유도되게 하고 그것이 연결시켜줘서 매출이나 아니면 판로가 생긴다든가 또 마을하고 연계돼서 어떤 뭐 이게 자원화되고 이제 비즈니스화되는 그런 모델도 있어서 사회적 농업은 그거를 연결을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회적 농업이 생산하는 것이 과연 뭔가 그냥 뭘 농업 생산을 잘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고용도 하고 막 이런 그런 측면은 사실상 난망하고 제가 해보니까 그런 거 그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또 현대 사회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더 요구하고 시구하고 갈망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 그런 데서 찾아가고 다만 이제 농장이 사회적 농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난 농장에 집중하려고 난 잠깐 쉴래. 이건 뭔가 잘못되는 것 같아요. 그죠? 사회적 농업을 하면서 뭔가 역량이 더 생겨나고 이렇게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좀 정책적으로나 이제 모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올해 6년차 사회적 농업을 하면서 올해 6년차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고령 여성, 고령자들과 함께 고령자 자립을 위한 농업 활동을 그냥 하면 어떨까? 이제 서류화에서 해방되는구나. 근데 이제 군 받으면서 다시 서류 이제 하게 됐는데요. 사회적 농업의 아까 이제 여기 그 콩세알 서정훈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아마 쉬고 싶다라는 부분이 아마 저는 농업에 쉬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제가 저는 이제 농사하면서 이제 이거 진행하고 하면 실제로 실무자를 둘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밤을 얼마나 많이 새는지 남편이 뭐 하는 거냐 나한테 이제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6년차 끝났는데도 아직 집안일의 격정은 안 되고 계속 농장이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고 이거를 병 걸린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농장만 돌아가요.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 막 이게 그런데 실제로 지역에 보면 어르신들이 우리 고령자들이 농사를 지을 만한 하신 분인데 노란 집구이 입고 다니시고요. 너무 저는 마음이 속상했어요. 물론 돌봄의 대상이어서 그렇긴 하지만 충분히 자력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함께 지역에서 고민하고 찾아가면은 될 부분인데 다 그 공공근로 일 다니시고 농토는 그냥 휴경지가 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속상했고 또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언니네 텃밭의 제철꾸러미 이 농사하셨던 분들은 또 그만두시면서 같이 자립해서 같이 농사해서 이렇게 했던 분들이 돌봄회로 갔는데 이 돌봄의 영역은 또 우리 사회적 농업에서 농장에서는 지역 서비스 공동체는 되는데 거기 또 단절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후에 사회적 농업에서도 저희는 그럼에도 저희가 도시락 반찬 배달을 했던 거는 같이 했던 우리 언니 고령자 저희는 언니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어르신들이 단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수단으로 반찬을 들고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농장에서는 꼭 일해야 된다. 돌봄 공동체는 일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지침에 물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각 농장별로 저희 같은 경우 좀 이제 끝마쳤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보조금에서는 지금 사회적 농업 농촌 돌봄 서비스의 보조금에서는 자유롭게 이제 지금은 예산을 쓰지만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돌봄이 같이 함께했던 농업 활동에서 돌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는 부분들인데 단절되었던 부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특히나 이제 지자체와 이제 함께하고 지역과 함께하면서 이어갈 수 있었던 거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금이 이후에 쓰여지는 방향들이 또 하나 이제 제안을 하자면 그렇게 농장마다 특색 있게 특별한 지침문이 딱 정해져 있어서 농장에서는 그런 부분 안 돼. 농장에서만 해야 돼. 물론 이제 공동으로 오셔서 초빙해서 드실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에 젊은이들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있는데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해서 우리 농장에서 이 젊은 인력을 어떻게 쓰고 싶은데 강사 활동으로는 이 사람의 생계를 다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고용에 대한 게 또 우리 법인에서 이 사람은 급여를 최저임금을 맞춰주기도 참 어렵더라고요. 농산물 유통해갖고 10% 마진 갖고 운영비 하고 저도 이제 십몇 년 동안 급여를 받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내가 안 받아가도 주고 싶은데 안 되는 부분들이 사회적 농업에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도 강사비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그 농촌경제 사회 활성화 서비스 법률 안에서는 이 부분이 사회적 농장이 되면서 향후에는 그 서류를 함께 해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농업인은 농업에 집중하고 그렇게 농장 활동에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농장 활동하고 집중할 수 있는 부분,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전문인들은 또 그 본인이 능력을 갖고 있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재원 부분들이 이후에 좀 마련이 되고 함께 가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6년 동안 하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고민됐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영 대표님 듣고 그다음에 뭐 박사님은 농장 활동은 안 하시니까 이제 박사님께서 이제 보조금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분의 이제 답변을 들은 다음에 조금 플로어 의견을 좀 들을게요. 혹시 나는 좀 이런 질문들 뭐 개인에게든 아니면 모두에게든 혹시 좀 정리를 해주고 계시면 저희가 두 분 답변을 듣고 이제 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영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보조금을 주로 이 농장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워낙이 뭐 프로그램은 워낙이 사회적 농장을 하기 이전에도 계속 프로그램은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농장이 그 지역의 그 지역 자산으로서 공공 자산으로서 이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쪽에서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했었는데 그건 사실 이게 농장을 계속 운영하는 기반이었던 거고 그 상길이라는 마을의 공동체에서 그 계속 지속 가능한 사회적 농업을 하려면 이제 마을회관이 더 필요했던 부분들이라서 아까는 내용을 잘 얘기 안 했는데 그 농어촌공사의 프로젝트를 가가지고 프로젝트를 내서 거기에 그 상길이 마을에 있는 주민들을 건강 검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그 공동체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은근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계속 해나가는 쪽으로 그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글쎄 보조금을 안 써봐가지고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기업 경영이라고 치면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직원 월급 주고 자재 외상으로 샀으면 외상값 갚고 비용이라고 하죠. 이거 다 쓰고 남은 거는 뭐 저축을 하거나 사장이 다 가져가거나 주식회사라면 주주에게 배당을 하고 그러고 반드시 건강한 기업이라면 그 남은 걸 그렇게 다 해가지고 배당하거나 인마이 포켓 하는 게 아니라 재투자를 하죠. 설비를 교체한다든지 뭐 이런 건데 저는 이게 보조금이잖아요. 보조금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게 사회적 농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그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종합복지관하고 뭐 하면 거기에서 조금 프로그램 비용이나 이런 걸 줄 수 있는데 그런 걸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적어도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금은 대가는 아닌 거예요. 그죠? 판매 대금이 아니라고요. 판매 대금이 아닌데 그냥 누가 돈을 준 거예요 나한테. 그죠? 뭐 하라고 돈을 주겠어요? 투자하라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조금은 이걸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미천을 만들기 위한 용도에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격은 전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사회적 농업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고 인식하면 안 되고, 물론 아무리 이런 얘기도 어떤 분은 그 돈이 그 돈이고 저 돈이 그 돈이지 이럴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라고 주는 돈이죠. 그럼 투자는 어떻게 하느냐? 용도가 빤하잖아요. 기업 경영에서 투자라는 거는 공장 짓거나 기계 들이는 데 쓰거나, 아니면 직원 훈련시키는 데, 공부하는 데 쓰거나, 아니면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서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한번 확인은 하는데 보장되지 않은 시험을 한번 해보는 데 쓰거나, 그다음에 여기저기 영업망을 뚫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네트워킹이죠. 그걸 만드는 데 쓰거나, 투자의 용도는 그 정도란 말이거든요. 좀 그대로라고 생각을 해요. 보조금 사업 지침에 의해서 한도는 있고 어느 돈은 어느 용도는 몇 프로까지만 쓰게 이런 제한은 다 있지만 용도 자체는 뻔하죠. 꼭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하는데, 아니면 한번 연습을 해보거나,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5년 동안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5년 뒤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 보조금이 없어도 뭔가 내가 사회적 농업 계속 실천하고 싶으시다면 이걸 계속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이걸 대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5년 뒤에는 안 하는 거죠. 대가를 안 주는 일을 내가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보조금에 대한 인식이 좀 분명하게, 좀 그 점은 정확하게 좀 하고들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고 굉장히 궁금하실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항상 5년 뒤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여기 계신, 나와 계신 뭐 개인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혹시 이것 좀 궁금하다, 이 얘기 좀 추가로 듣고 싶다, 아니면 새로운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번쩍 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멋지게 사회를 해주신 박진수님. 네, 제가 마이크를 들리실까요? 그래도 마이크를 하셔야겠죠? 네. 네, 여민동락이나 우리 콩새알이나 횡성언니네 텃밭이나 함께하는 사람들 협동조합이나 사실은 우리 사회적 농업을 하기 전에, 보조금 사업 하기 전부터 사회적 농업 활동을 하셨던 곳들이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끝나더라도 크게 영향은 받지 않고 쭉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무리 지은 곳들은 사회적 농장들이에요. 근데 저는 지역 서비스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 형태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거에 굉장히 경의를 표하고요. 고영 대표님께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저희 활동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이 그 전부터 이어왔고, 이 사회적 농장 활동을 하면서 조금 더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그리고 마을 안에 새로운 공동체를 좀 구축하기 위한 활동들이 쭉 이어져 오고 계신다고 말씀을 들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특히나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연계해서 마을 공동체 구축에 중점을 두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그 협동조합에서 함께 하셨던 정신건강을 지원받고 계셨던 분들과 마을 그 상계리 마을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그 지원받고 계셨던 분들은 상계리 마을 공동체 안에서 마을 시민으로 어떤 지위에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아직 현장에서 저는 이제 우리 그 조합원, 생산자 조합원,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당사자라고 하는데요. 당사자분들이 상기리 마을에 아직 정착은 못해 있고요.
농장에서만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그 차량 이동이 어려워서 그 주 1회, 또 수원의 정신사회재활시설에서 주 1회 그렇게 와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봉하고 버섯에 특화돼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그 상기리 주민들이 그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한 인식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기리 마을에 그 제가 그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워낙에 그 마을에 살고 계신 분이 있어서 제가 주기적으로 계속 그 사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좋아지는 거, 그리고 저희 농장이 그 와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색다른 걸 보는 것들. 저희가 이제 논농사를 질 때 자연농법을 하다 보니까 모내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손모내기를 하다 보니까 지나가시던 그 어르신이 20년 만에 처음 손모내기 본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상황들이 그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을 변화시킨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이제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그 지금 의료계 쪽에서는 그 마을 주치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서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 상길의 마을의 주치의 개념으로 그 건강 부분을 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사업들이 좀 스며들게 하고, 우리 당사자분들도 뭐 공동생활 가정이나 아니면은 거기가 그 서울하고 가깝다 보니까 땅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빈집이 있는데도 사용하는데 좀 빈집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용하기 어렵긴 한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역에 스며들게끔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산길이, 그러니까 농장 외에 주민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분은 없지만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속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협회하고 대표님들께 이제 공통 질문을 드릴 건데요. 제가 발제 들어본 바에 의하면 18년도부터 사회적 농업을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이전에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었고, 그게 이제 사회적 농업 서비스랑 연계가 돼서 또 지금까지 이제 활동을 하셨었어요. 근데 다 영리 조직이시잖아요. 협동조합이나 뭐 농업법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상을 보면은 사회 보조금이 이제 지급이 끝난 다음에는 사업이 유지되거나 축소되는 거지, 이게 확대된 경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과연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가가 아니고 어떻게 버틸 건가를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협회의 역할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협회는 엄밀히 말하면 이익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뭐 연구원님이 이제 결과를 내 가지고 이제 정책 제안을 하실 건데, 결국은 돈 달라는 소리를 해야 될 건데, 국가건 뭐 정부건 우아하게 돈 달라는 얘기를 할 건지, 진짜 뭐 목숨 걸고 돈 달라는 얘기를 할 건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대표님들한테 이제 공통 질문을 드리면, 7년 정도 이제 그 사회적 농업을 경영을 하셨는데, 저도 앞으로 이제 5년 후쯤에 사회적 농업을 진출할 예정인데요. 월급은 제때 가져가시는지, 그리고 이거를 7년 동안 하면서 나한테 무엇이 남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걸 은퇴했을 때 나는 사회적 농업에 지금까지는 제공자 입장이었었는데
나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확신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은 협회장님이 지금 저쪽 청년 포럼에 가 계셔가지고 지금 조금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들고요. 제가 무슨 협회를 그러니까 대표해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은 저는 현재로서는 이제 돈 달라는 소리 이런 얘기를 할 생각은 아직은 이제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능하면 이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협회에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서 어떤 지원이나 제도를 바꿔내자 뭐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활동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아주 지역사회에 밀접하게 활동을 해야 되고 지역에서 더 녹아들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이제 사례를 발굴하고 조금 사례를 서로 저희는 이제 저의 목적은 좀 복제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드는 거를 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사님께서도 사례를 구체적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해드렸지만 제가 보니까 충분히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참고해서 본인의 지역에 복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게 이제 현재로서는 저의 목표고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된 다음에는 이제 좀 정돈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되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들, 근데 그 예산이 뭐 협회나 우리 조직에 달라기보다는 지역사회 이러한 사업들로 방향이 가야 된다 정도의 재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정도 수준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각 농장의 상황을 다 듣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좀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저기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행성 원인의 텃밭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여성 농업인들이 이제 자리를 위해서 서로 이제 그 만들어진 공동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의 매출은 2억 5천 거의 3억이 다 되죠. 그런데 저는 그 법인에서는 급여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농사를 지어서 급여 일하는 대표로서의 일하는 거에 제가 행정 업무를 보고 이렇게 급여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농산물을 갖다가 내야만이 나의 매출 그 소득으로 가져가는 언니네 텃밭의 구조인데 사회적 농업을 하면서 제가 다른 데도 얘기를 이제 설명하면서 하지만 사회적 농업에 되게 저는 보조금에 좋았던 게 농업인이 그 강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의 농업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 함께하는 그 농업인들이 12명이 각 마을별로 12명의 농업인 강사가 그 19년도에는 받았는데 그때는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그리고 하반기부터 20년부터 강사 활동을 지금까지 해서 그분들이 농산물 외에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되게 좋았는데 저도 거기에 한 축입니다. 저도 이제 12명에 이제 저까지 하면 13명이죠. 강사 사회적 농업에는 자격이 주어지면 법인 대표도 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그 보조금의 다른 보조금은 제가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사회적 농업은 그게 강점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과 다른 농업인들과 저도 이제 강의를 할 수 있어서 제가 처음으로 그 보수를 가져가는 게 사회적 농업을 활동하면서 보수를 강사비를 이제 조금 일부 가져갈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고요. 무엇이 남았는가라는 부분은 저는 늘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남은 것 같습니다. 행성 언니네 텃밭이 지역에 함께하면서 어르신들과 함께하면서 그리고 장애인들이 올해도 지체장애인 협회에 같이 하면서 그 중도 장애를 입은 팔 소아마비 되신 분인데 누구도 농사 일을 와서 해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농사 활동을 두 다리 멀쩡하고 한쪽 팔은 멀쩡한데 함께 하지 않는데 우리 사회적 농장에 와서
함께 농사를 하면서 너무 자기 일을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 함께 해서 너무 좋다. 중도장애 분들은 더 이렇게 되게 심하게 앓고 있고 집안에 있고 계셨는데, 그러면서 비닐 씌우는 거 처음 해봤고 모종 씌우는 거 처음 해봤다. 그분이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이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제 제가 그런 건 안 물어봤는데 그냥 그 자세한 거를 물어보기가 조금 이렇게 그런 상황이었는데, 좀 더 친해져야 되는데 내년에도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올해 이제 저희가 18번을 만났는데 저 친해져야 되는데 또 이렇게 마음이 이제 11월 저희가 안 하면서 요양하러 가셨다고 그래서 또 이제 되게 마음이 안 좋았는데, 저는 사람이 남았다라는 얘기를 저는 늘 합니다. 그리고 횡성 언니네 텃밭이 지속 가능하는 거, 늘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이 사회적 농업 활동을 하고 횡성 언니네 텃밭이 법인이 유지되어 가는 부분들이 사실은 사회적 농업의 힘이 아닌가 싶고, 저희는 그 지역에 연계하면서 활동은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저희 회의를 하면 대표 이제 아무도 못 맡겠다고, 지역에 너무 일이 많아져서 오게 체험 그 농업 활동하는 참여자분들 외에 와서 방문해서 체험하겠다는 것들도 늘어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대표 누가 맡겠냐 뭐 이런 얘기를 우리 조합원들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5년에 우리 6년의 사회적 농업 성과이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늘 사람이 남았다라는 그게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농업은 사실 돈을 버는 게 아니어서 급여 월급을 말씀하시면 어렵습니다. 급여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김재수 박사님 말씀하시지만 저희도 기반 시설을 만드는 데 주력을 했고 네트워크를 했고 기반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까 법률안이 이제 돼서 사회적 농장이 지정이 되고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 농식품부에 우리 사무관님 와 계시는데 그 시행 규칙도 있고, 근데 이후에 저희가 터전을 또 한 발 한 발 쌓아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 그 농장으로 지정받으면 저희가 5년 동안에 너무 어렵게 해왔던 기존의 활동은 물론 재미있고 보람있고 지역에 함께하지만 유지하는 거는 그 농장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게 그 법률안이 되면서 그 농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의 인력 부분들, 급여 부분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될 수 있으면 좀 더 많은 사회적 농장으로의 유지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예,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급 얘기 나오고 이익 집단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 사회적 농장은 이제 소셜 파밍이라고 그래서 그 사실은 사회적 경제 영역이거든요. 섹터 이론적에서 보면, 섹터 세어리에서 보면은 퍼스트 섹터가 국가고요, 세컨드 섹터가 기업, 서드 섹터가 사회적 경제, 소셜 이코노미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회적 농장이라고 하는 게 소셜 파밍이다 보니까 수익은 낼 수 있지만 그게 비영리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가 그걸 목표로 해서 목적으로 해서 하는 그 그룹이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월급이나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되면 좋겠죠. 근데 그거를 통해서 수익을 내겠다, 그 수익이 그러니까 비영리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그 사회적 협동조합을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제가 그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정신건강센터를 하면서 그때 보조금을 받죠. 저희 그 정신건강센터도 민간 위탁 사업을 해서. 그런데 국가가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기보다는 보조금을 줬다는 이유로 관리 감독하는 부분들이 더 심하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사업을 해오다가 이제 정부하고는 보조금 주는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개인 의원을 그 여러
개업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그 사회적 농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가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처음에는 그 1년차, 2년차 때는 기반 사업을 하는데 그 돈이 쓰여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별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왜 농장에 왜 기반 사업을 하냐 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많이 물들었구나, 이게 또 관리 감독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결국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농장이 베이스 캠프가 돼서 그 지역의 지역 서비스,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회적 농장과 별개로 지역 서비스 공동체가 또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지금은 이제 돌봄 농장으로 바뀌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국가의 그 정책 방향과는 무관하게 사회적 경제, 의료 쪽에 예를 들면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책임을 지게 되고, 사실은 예전에는 이동성이 떨어지면서 그 혈연 공동체에서 지연 공동체에서 마을에서 책임을 졌었던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계에서 상품화되면서 문제가 됐었던 부분인데, 그러한 것들을 재인식을 해서 이게 아니구나, 자원자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스스로 자자의 자본주의가 되는 그런 체계로 공동체를 재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는 마인드를 가지고서 이 사업에 들어와야지, 여기에서 수익을 낸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의 삶을 월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하는 거는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 충주에서 온 쇠분리 사회적 농장 대표 김태용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오늘 이효진 연구원님 이렇게 보고서를 잘 작성해 주셨는데요. 박사급에 해당하는 연구라고 이렇게 말씀까지 들었는데, 이것이 사단법인 한국사회적 농업협회로부터 용역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을 받으신 건지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은 오늘도 지금 주체 주관이 애매한 걸 우리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달 수가 없는지. 또 저 뒤에 보면은 다르게 나왔거든요. 주체 주관이 그냥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충돌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마 우리들은 저는 제일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많이 계시는 줄 알았더니 다 갔네요. 그러니까 뭔가 왜들 다 가셨는지도 이제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지난 정부 때 이제 국정과제 이제 100대 수행 과제 중에 하나로 과연 이것이 우리 한국 이제 농업 정책으로서 가능한가, 사회적 농업이. 그래서 그 시범 사업으로 해 본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사무관님 어디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보고를 받게 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보편 사업으로 가기에 타당한 건지, 이것이 정책으로 과연 가능한 건지, 그게 아니고 그냥 오늘과 같은 우리 1회 사회적 농업 박람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도 우리 영농조합 법인 20분이 지금 제주도로 오늘까지 여행인데
저는 따로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아침에 왔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전에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우리끼리 좋자고 하는 거면은 좋습니다. 캠페인 하고 뭐 보조금 없어도 뭐 계속 갑시다 뭐 그렇게 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시작이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농림부에서는 아까 아마 이은경 대표님 이렇게 앞에 세워놓으시고 내년에도 이거 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이렇게 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제 농림부 쪽에 이런 생각들은 아마 별로 없으신 걸로 제가 생각을 해도 되는 건지. 그렇지만 너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게 시범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국가 시범 사업이었는데 그렇다면 용두사미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작이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다면 그러면 정확한 지금 오늘과 같은 18개의 사업 종료 단체 중에 14개, 16개가 이제 이렇게 다시 할 의향이 있고 이런 사례들을 또 연구자가 이렇게 성실하게 보고를 했다면 과연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어떻게 이 모임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심중하게 생각이 되어야 마땅한 것 같은데 이게 우리만의 얘기인지 이호진 연구원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다는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용역 사업도 아니고요. 지금 대산농촌재단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 행사만큼은 밑 포스터에 보시면 대산농촌재단 로고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보생명의 이제 하부 조직에 있는 이제 농업 활동을 후원하는 이렇게 재단 법인이 있고요. 그 법인에서 이제 연구자들의 과제를 지원해 줍니다. 사업비를.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어디 용역으로 수탁받은 것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용역에 걸맞는 결과물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거는 순전히 민간에서 지원을 받고 제가 이 결과물만 성실히 하면 되는 거지 어떤 이제 방향성을 맞춰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이제 나름 자유로운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큰 행사, 메인 행사가 이제 전체 박람회라는 꼭지 안에 사업마다 이제 그 포럼이 2개가 있고 오늘 토론회가 있고, 그래서 조금 그 사업마다의 주최 주관이 좀 달라서 이게 조금 헷갈리셨던, 이게 조금 왜 다르지 하는 부분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시범 사업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지원 사업도 됐고, 말씀하셨던 이제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법률도 통과되었고, 올해 이제 역량 강화 전담기관, 그 다음에 전국 지원 기관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시범 사업을 넘어서서 자리 잡은 이제 활성화하는 과정에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뭐 혹시 지금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 발언으로 좀 추가적으로 이제 해주실 수 있는 추가로 뭐 발언하실 분이 계시면. 네. 마무리 발언이라기보다는 우리 세블리 대표님의 공감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왜냐하면 사무관님 계시니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전체 오늘 굉장히 500명 우리 시권 500개 준비했는데 다 나갔거든요.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일부에. 그래서 많이 오셔서 끝까지 토론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 그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도 그렇고 주최 주관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막 고민과 함께 막 끌어모으고 이랬는데, 실은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전체 한 자리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저는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부분을 저는 이제 그 보조구사하고 마치긴 했지만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도 마치고도 사회적 농장을 하고 있는 농장들도 기꺼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초대돼서 오고, 그리고 당사자로서도 오고, 좀 이렇게 해서 더 성대한 잔치가 되면 좋을 것 같다.
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라고 했지만 앞에 전시나 판매 부분 각 농장들이 다 와도 사실은 부족한 누구나 다 가지고 오고 싶고 내놓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런 건데 그렇게 다 자리를 못 만들은 되게 이렇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올 수 있는 오늘의 이제 단초적인 역할에서 이것도 또 굉장히 성공적이고 잘했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다 우리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드리지만 또 2회 3회 얘기하신 것처럼 관심과 사랑이죠. 정말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니면은 정말 우리 스스로 자립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주체적으로 올해 이렇게 했으니까 각 농장들이 전체 모을 수 있는 우리 스스로라도 만들 수 있는 거를 좀 다져가는 그런 거면 좋겠다. 그리고 굉장히 저희는 준비해 주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 좋았습니다. 저희 어쨌든 김정섭 박사님께서 조금 마무리 발언, 정리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끊고 가려고 제가 마무리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뭐 얘기 자꾸 하면 이제 행정 뭐 이런 관계가 나오는데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기 좀 힘들고 따로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김하태 사무관님 와 계시더라고요. 김하태 사무관님이 농식품부를 대변하실 수 있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무관이실 뿐이에요. 그래서 의견을 잘 말씀을 드리면 또 올라가서 보고하시고 노력을 하시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고요. 이 박람 행사 자체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사회적 농업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잔치를 만들고 농식품부나 이렇게 어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은 그동안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셨으니 오셔서 차린 건 없지만 좀 많이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게 맞죠, 사실은. 이런 행사. 근데 이제 뭐 돈은 없고 뭐 이러니 이런 거 할 때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원칙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협회 회원도 아니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송구스럽긴 한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협회가 모든 걸 마련하고 초대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살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 도와주는 쪽이 기관이다 보니 그러면 아무 증거 없이 도와줄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주체든 주관이든 후원이든 이렇게 이름 몇 자 박아놓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행이죠. 그런 정도를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2017년부터 사회적 농업 쪽에 연구를 해갖고 이제 벌써 몇 년입니까? 한 7, 8년 지나갔는데 아직도 지도가 없습니다. 지도가 없어요. 어느 길을 따라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될지 저도 모르겠고 대체로 지도가 없습니다. 희미한 윤곽만 있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가 우리 지도 많이 보잖아요. 그거 보고 길도 찾아가고 바다도 항해를 하고 그러는데 생각을 해보면 최초에 그 지도를 만든 사람은 어떻게 한 거지? 그죠? 처음에 지도 없을 때 누군가 다 가보고 지도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했지? 지도 보고 쫓아가면서 지도를 만들지는 않았을 거고 모르긴 해도 지도를 만들겠다면서 망망대해를 항해하면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굶어 죽은 사람 또는 살아왔을 때 엄청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도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게 최초의 지도를 만드는 자의 운명입니다. 그 고생을 왜 하지? 그러게. 근데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이러면서 그랬을 거려? 여기 계신 분들이 지도를 만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가 없어요. 하면서 만들어야 돼. 그럼 물어보죠. 그 돈도 한다는 거 그 고생을 왜 하지? 그럼 본인들도 그럴 거려? 내가 이 고생을 왜 하고 있지? 그러다가 내일 되면 또 하고 계실 거고. 그게 지도를 만드는 자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를 정확하고 보기 편한 지도를 몇 년 내에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다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아침 시간부터 사실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새벽부터 오셔가지고 아마 또 너무 밤늦게 가시면 어려우시니까 조금 출발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오늘 대체적으로 사실 이 기획이나 운영은 저희끼리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지원은 받았지만
거의 우리의 노동력과 우리의 후원으로 많이 이루어진 행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끝까지 굉장히 몰입해서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1회 사회적 경제 박람회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